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딸과 어머니, 가족 간 감염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김항섭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죠. 김항섭 기자, 먼저 추가 확진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27번 확진자 A씨는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휴가차 고향인 제주에 온 뒤 어제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에 오기 하루 전인 14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단순한 감기로 생각해 제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5일 김포발 진에어 항공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A씨는 가족과 함께 가족 차량으로 이동해 한림읍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서귀포시 중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인 16일에는 자택에 머물렀다고 진술했고 17일에는 감기 증세로 중문 의원과 정화약국을 방문한 뒤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18일에는 지인들과 지인의 집과 강정동 포차, 서기동 믹스믹스 주점에 머무르다 다음 날인 19일 새벽 택시로 귀가했습니다. 이 같은 27번 확진자의 동선에서 접촉자로 파악된 인원은 음식점과 병원 직원, 택시 기사 등 모두 80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27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 27번째 확진자의 어머니도 지금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면서 접촉자가 100명을 넘는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28번 확진자 B씨는 27번 확진자의 어머니로 오늘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 중문 골프클럽에서 캐디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골프장은 오늘 긴급 폐쇄됐는데요. B씨는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중문 골프클럽에 출근해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근무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인 19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근무기간 골프클럽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매일 클럽하우스를 이용했다고 진술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씨는 근무지 외에도 17일에 중문동의 식당을 방문했고 18일에는 중문동 마트에 들렀습니다. 19일에는 중문 의원도 들렀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B씨의 접촉자만 중문 골프클럽 직원 62명과 라운딩 이용객 14명, 중문 의원 손님 30명 등 1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B씨의 자택과 방문지 6곳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27번과 28번 환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오늘 21번 확진자가 퇴원하면서 도내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3명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제주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을 했죠.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내일 새벽 0시부터 2주 동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행사와 회의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또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13개 업종의 고위험 시설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영업 중단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제주도는 고위험 시설과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여부는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모레까지 무허가 클럽과 게스트하우스 등의 불법 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자치경찰단은 일반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춰 노래하고 춤을 추거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음식을 팔거나 술을 마시는 야간 파티를 하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제주 지역의 전공의들도 오늘부터 단계적인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의대생들도 동맹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료계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 의료 대란까지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의사 25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인 80여 명이 전공의인 제주대학교 병원입니다. 전공의 파업 첫날 진료에 큰 차질은 없었지만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만일에 갑자기 그 어디인가 부분이 아프다면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걱정이 많이 되죠. 그 전공의들이 없으면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번복되는 그런 과정도 있겠고요. 오늘 파업 참여 인원은 제주 지역 전공의 130여 명 가운데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등 30여 명. 내일은 레지던트 3년차, 모레는 1, 2년차까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다음 주부터는 당장 수술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생들도 파업을 지지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학생 160여 명은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4학년 40여 명은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습니다. 정부에서 말한 정책들이 일단 전문가와 협의가 없이 일단 진행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불만을 쌓고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공공의료기관을 가동해 진료 공백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또 종합병원 24시간 우리가 응급 시스템을 다 가동하고 있고. 하지만 오는 24일부터 전임의,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개원의와 봉직의 등 거의 모든 의사들이 파업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 대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환경 훼손 문제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우도 해중 전망대 조성 사업이 또다시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봉계동 기상 레이더 기지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도 북서쪽 130m 앞바다까지 다리를 놓고 수면이 11m짜리 건축물을 올리는 우도 해중 전망대 조성 사업. 환경훼손 우려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고 우도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볼거리를 제공하는 해중 전망대를 우리가 설치를 하면 관광에 대한 만족감이나 수익성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이 아니냐. 그 인적인 걸 보고 가지는 않아요. 길게 내다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마을 주민들은 조속한 행정 절차를 촉구하는 집회까지 열었지만 네 번째 경관심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행정 절차 중 도립공원 계획 변경이 누락됐다며 변경 승인 이후에 다시 심의를 요청하라고 해당 사업을 반려시켰습니다. 전자파 피해 우려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기상청 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은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봉계동 명도암 마을 입구에 높이 30m의 레이더를 설치해 공항 이착륙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업 규모가 크고 논란이 많은 만큼 현장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장 확인 후 다음 경관심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환경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에 부딪힌 사업들이 줄줄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사업자 측이 다시 심의를 요청할 것이 확실시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광복절 경축식 때 4.3 배지를 뗀 것에 대해 총무과장의 안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오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복절 의전 담당인 도 총무과장이 보훈 예식장 4.3 배지를 전부 안 달기로 얘기됐다고 해서 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3 유족회와 기념사업회는 광복절 기념식에서 4.3 배지를 달지 않은 것에 대해 원 지사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강민숙 제주도 의회 의원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들이 김상엽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3억 5천만 원의 학술 용역을 맡겼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출범시킨 그린 빅뱅 위원회에 참여한 김상엽 예정자 측에게 용역을 맡긴 것은 권력 관계를 이용한 특혜라며 원희룡 지사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상엽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내일 낮부터 밤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로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될 걸로 예상돼 이 지역에선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처서인 일요일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산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한낮에 오른 기온이 밤에도 식지 못해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북부 26도, 서부와 남부, 동부 25도로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북부가 32도, 서부와 동부가 31도, 남부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가을철 3개월 전망에서 9월에는 낮 동안 무더운 날이 많겠고 10월과 11월에는 일교차가 크거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9월과 10월에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11월에는 건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태풍은 평년 수준인 한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인 세화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구자읍 세화 해변에서 11살과 12살인 어린이 관광객 2명이 수영을 하다 바다로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상 오토바이로 2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세화 해변에서는 지난 16일에도 9살 어린이가 튜브에 매달린 채 먼 바다로 떠밀려갔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오늘 제주에서 최근 발견된 붉은 바다거북 2마리 사체를 부검한 결과 식도에서 낚시 바늘과 플라스틱 비닐 조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검팀은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식도에서 토막 생선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낚시에 미끼를 먹고 섭식 활동이나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었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상창리 10만 제곱미터에 연립주택 498세대를 짓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 미분양 대책과 기부 체납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사업자 측에 주문했습니다. 또 서귀포시 표선 민속유원지 안에 문화센터 건물 신축과 제주시 영평초등학교 강당 증축 계획은 원안 의결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은 오늘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연동의 주민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사건 2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